그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좋은 뭐 이렇게 혈자리나 이런 것도 있나요? 스트레스. 한의학에서는 네. 이제 한방 정신 그 과가 따로 있어요. 오, 한의학으로. 한방 정신과 근데 따로 재밌게도 있어요? 아니 근데 고등학교 때도 한의에 관심 많았었어요? 저는 원래 네, 뭐 초등학교 때 관심이 많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게 어머머, 이유가 그 원장님한테 이게 되게 적성이 너무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예, 이제 물 만나 고기처럼 공부. 아. 병이 네. 생기고 나서 고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병이 없도록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예방. 그런 예방에서 저는 좋은 주의 큐. 그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좋은 뭐 이렇게 혈자리나 이런 것도 있나요? 스트레스. 한의학에서는 네. 이제 한방 정신과가 따로 있어요. 네. 신경정신. 오, 한의학으로. 한방 정신과 근데 따로 있어요? 재밌게도 양약을 쓰는 거 외에 네. 한의학에서도 심리학에 관한 거는 양방의학과 거의 흡사하고요. 왜냐하면 한의학에서 원래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네. 몸과 마음에서의 같이 일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5,000년 동안 심리학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 그런 결과물들이 미국이라든지 다른 그 곳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요즘 이제 한의 심리학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네. 혈자리 중에서 아까 여기 담 결렸을 때 혈자리 라인 있잖아요. 네네. 그 라인이 몸에서 이게 쭉 올라가가지고 네. 나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라인과 네. 다섯 번째 손가락의 안쪽에서 들어오는 요 라인인데 네네. 이 라인들을 합치게 되면 이렇게 딱 만져지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안쪽에서 신문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정신할 때 신자랑 네. 문할 때 문자요. 그 정신의 다스린다는 문인데 네. 그게 요 바깥 라인에서 이렇게 만져질 수 있고요. 네. 안쪽에서 가는 게 원래는 더 맞는데 네. 주름이 끝나는 부분의 바깥쪽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신문의 혈자리인데 여기가 뇌를 좀 맑게 하고 네. 그리고 내가 심신으로 좀 지쳤을 때 네.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혈자리라서 이 부분을 두드리면서 네. 보통 스트레스 받았을 때 네.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하시는데요. 네. 수다를 떨잖아요. 네네네. 먹고. 먹고 네. 둘 다 씹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상기를 해요. 뇌에서 상기를 해주면 그 일이 나의 몸에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네. 혈자리들을 자극을 해주면 이것들이 조금 편안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또 하나 방법이 EMDR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네. 아이 무브먼트예요. 그 네. 눈을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네네. 해주면 네네. 뇌가 또 진정이 돼요. 입을 씹어주는 것도 뇌가 진정이 되잖아요. 네네.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뇌가 진정이 되고 귀는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진정이 되죠. 그래서 이목구비를 다 활용을 하면서 네. 실제로 뭐 간단한 스트레스 가지고 한의원에 올 정도는 아닐 거고 네네. 한국의 고유한 화병 네네. 혹은 뭐 화병의 한 네. 90%는 저희 한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90%는 다 남편들 때문인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라고 하면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러죠. 손을 여기를 만지면서 이야기해보세요. 네네.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댁에서는 이게 괜찮은데 네네. 밖에서 이런 직장에서 하시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데 눈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아요. 요거는 심리학, 정신 저희들 치료할 때 많이 쓰는 실제로 방법입니다. 네네네. 예, 양의사분들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눈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빈간이 나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자리가 자극이 되죠. 눈으로 통해서 시각 그 정보로 인해 가지고 네네네. 여기가 자극이 되죠. 입에서 이야기를 하면 네. 객관화가 일어나죠. 그런 방법들을 이제 쓰게 만들죠.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다. 이거 하실 많이 수도 보겠는데 있겠죠. 이렇게. 좋은 주의 큐. 그러면 그 원장님은 그런 보충을 한약으로 보충하세요? 아니면 멀티비타민 약간 이런 거 드세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영양제라고 부르는 거 거의 대부분이 한약하고 똑같습니다. 네. 서양에서는 네네. 약초를 다려 먹는 방법을 지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예. 그 약초에서 추출하는 방법을 쓰죠. 그래서 만든 게 영양제잖아요. 밀크시슬이 간에 좋다고 들어보셨죠? 네. 그게 엉겅퀴라는 한약초예요. 밀크시슬하니까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뭔가 고지배기 하면은 뭔가 영양제 중에 뭔가 싶은데 알고 보면 구기자라는 약초예요. 네. 그럼 원장님 평소에 이건 꼭 챙겨 먹는다 하는 그런 영양제 있으실까요? 영양제 중에서는 네. 비타민 C는 누구나 다 비타민 먹기를 C. 잘 권해요. 그래요? 근데 비타민 C를 네. 그냥 단순하게 뭐 한 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보통 현재는 한 1000mg이 대부분 단위로 나오거든요. 네. 비타민을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네. 3000에서 네. 심지어 만 mg이 넘어도 몸에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더라. 근데 이제 보통은 3000에서 6000 이상 먹게 되면 네.
장이 너무 가스가 차고 아. 가스가 자꾸 나오면 네네. 방에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네네. 같이 일하시는 분들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가스가 많이 안 나오는 상태 중에서 나의 밀리그램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 분들께 좀 챙겨 드시라고 하는 그 영양제 중에서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위장에서의 효소라든지 네. 장에서의 그 유산균, 낙상균 그리고 식이섬유가 부족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채식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네. 요새 염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메가3 네. 이런 식으로 네. 최소한 기본적으로 네. 내 장이 좋아야 저는 우리 네. 몸에서의 뿌리 네. 사람 몸의 건강에서의 뿌리는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화기관. 네. 식물을 키울 때 네. 잎이 마르고 열매가 잘 안 맺으면 네. 뿌리에다가 뭐 물 주고 막 영양제 영양제 꽂고 맞아요. 하잖아요. 예. 잎 닦는다고 네. 식물이 잘 자라지 않잖아요. 뿌리는 영양소를 흡수해가지고 퍼뜨려주는 기관이에요. 네. 우리 몸에서도 영양소를 흡수해서 퍼뜨려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화기를 일단 바로 잡아주시고 제일 기본적으로 항산화라고 하는 네. 그래서 산화가 되면 염증이 생기죠. 네.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게 비타민C와 오메가3 이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딱 깔아주시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추가해 주시면 네. 영양제도 훨씬 더 건강하고 현명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아. 좋은 주의 큐. 아니 근데 고등학교 때도 한의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저는 원래 네, 뭐 초등학교 때 관심이 많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예, 그게 어머머. 이유가 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가지고요. 아.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네네. 아무리 검사를 해도 뭔지 모르겠다더라. 네. 그냥 신경성이라더라. 그리고 네. 검사해서 안 나타나는데 무슨 치료해 줄 게 있냐.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의원에 가시는 분들이 꽤 많죠. 네.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침 맞고 뭐 약 따려 드시고 이러다 보니 네. 이제 저는 의학을 한다면 당연히 한의학을 해야지 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동양학에 또 조금 관심이 많아서 네. 자연스럽게 한의학을 하고 싶었는데 대학은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빨리 돈을 벌어야 돼서 공대를 먼저 들어갔다가 처음부터 한의학 전공하신 게 아니었군요. 예, 전공은 예. 처음에 공대를 들어갔다가 네. 군대를 제대할 때 이제 제가 평생 진짜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다시 진로를 바꿔서 한의대를 진학을 했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어릴 때부터 있었던 지식들이 네. 이제 막 학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서. 그 원장님한테 이게 되게 적성이 너무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예. 물 만나 고기처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 막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다고 네. 하니까 사실 많은 네. 분들께 이렇게 좀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도 어릴 때 그런 뭐랄까 환경이 네. 전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주의 큐. 혈압은요? 혈압 조절하는 법도 이렇게 혈자리 가능한가요? 혈압 같은 네. 경우에 네. 심장에 관련된 그 신경 부분을 조절하는 게 등 뒤쪽 부분에 견갑골 부분의 위쪽 부분이에요. 네. 혈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보면 등이 굽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등만 펴주면 네. 혈압이 좋아서. 뭐 5에서 10 정도는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나라는 치료를 해서 이제 흉추를 맞춰드리는데 네. 간단하게 시장에 가면 네. 홍두깨 큰 게 있어요. 예. 동그란 원통 그 나무 토막이잖아요. 네. 그걸 등에 대고 네. 그냥 누워서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흉추 부분에 대고 네. 살살살 이렇게 해주면 등이 조금씩 펴지거든요. 그거를 세로로 척추에다 대고 들어놓으면 등이 펴지겠죠. 그게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네. 하루에 5분씩 10분씩만 해주시면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어누워 계시면 네. 혈압의 상당한 부분이 일단 조절이 돼요. 혈압이 오르는 이유 중에 겁내는 것 중에 네. 위쪽으로 열이 막 뜨고 막 이렇게 신경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또 오르잖아요. 네네. 거꾸로 네. 아래쪽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되면 얘가 쑥 내려가거든요. 그럼 발바닥을 두드려 준다든지 네네. 종아리에 조금. 마사지를 네. 해준다든지 네. 해주면 네. 발이 따뜻해지고 발이 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또 조절돼요. 그리고 네. 혈자리 중에 재밌는 게 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아까 네.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관혈, 네. 얘가 몸 안쪽에 내부의 것들을 조절한다 했잖아요. 내부의 혈압도 조절해주는 역할이 있어서 여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강자극을 줬어요. 네. 했더니 네. 6주인가 8주인가 지나서 나니까 네. 대략 한 15에서 20 사이가 조절되더라고요. 160인 분들이 140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댁에서는 이걸 해주시고 네. 약초 중에서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약초는 무수하게 많으니까 네. 그런 약초들로 안쪽을 조절한다든지 혹은 침치를 한다든지 네. 이것을 통해 가지고도 경계치 이상의 혈압인 분들이 훨씬 더 좋아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죠. 좋은 주의 큐.
그러면은 아까도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네. 결국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약간 식습관, 네. 네, 그리고 운동, 네. 그리고 수면 되게 네. 중요하다 하셨는데 네. 그럼 원장님은 어떻게 지금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네. 아니면 지키고 있지 않더라도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네. 아침 식사하세요? 저는 아침쌀만 이렇게 예전에 간단하게 먹다 요즘 안 먹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게 참 진짜 저는 네.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병이 네. 생기고 나서 고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병이 없도록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예방. 그런 예방에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침 식사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인체의 원리를 봅시다. 네. 사람은 주광성 동물이라고 태양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네. 태양이 어두컴컴한 데 있다가 이제 밖에 떠요. 그때 소위 말하는 양기, 따뜻한 기운이 몸에서 이 지구상에 돌죠. 그때 몸 안에서부터 에너지가 돋아서 깨워져야 되는데 네. 그 양기라고 부르는 따뜻한 기운이 몸에서 돌아줘야지 빨리 몸이 순환이 돼요. 그때 몸에서 양기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장이에요. 위장에서 뭔가 들어와서 얘네들을 운동시켜주고 이 따뜻한 기운이 위장에서 돌아왔을 때 네. 대장도 움직입니다. 네. 그랬을 때 대장이 바깥으로 이제 독소가 배출이 네. 되죠. 그리고 위장에서 뭔가 들어와서 맨 처음 꺼내 써먹는 곳이 네. 뇌예요. 그래서 뇌 쪽으로 영양소를 공급하는 시간도 아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몸에서의 혈액순환, 대사, 그 다음에 장 기능, 뇌의 기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좋아지게 하는 시간은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이거를 놓친다? 그냥 매일마다 내 에너지를 굳이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약간 멍한 상태를 많은 네. 분들이 커피 같은 걸로 깨우잖아요. 네. 부신 자극하면서 네, 몸에서 네. 에너지를 빼와버리죠. 네. 그렇게 뺏은 에너지는 올랐다 바로 뚝 떨어져요. 항상성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사람이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 긴장감을 더 많이 느끼게 네. 되거든요. 그런 상태를 점심을 먹어서야 겨우 에너지를 그때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미 많이 늦은 거죠. 네. 아침을 꼭 먹어야겠네요. 꼭. 네네네. 네. 좋은 주의 큐. 오늘 정말 또 박용환 또 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정말 또 유익한 꿀팁 그리고 정말 네. 예, 건강 상식 많이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네. 원장님 이렇게 보면은 정말 몸과 마음이 어떤 건강한 삶을 이렇게 실천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어떤 중심이 되어준 어떤 그런 철학이나 어떤 좌우명 같은 게 있을까요? 한의학에서 네. 정기신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이라는 것은 내 몸을 채우고 있는 덩어리 같은 거고요. 네. 기는 이 안에 이제 움직이는 어떤 거고 신은 통솔하는 거죠. 네. 요 세 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즘 말로 치면은 밸런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균형. 어떻게 보면 일과 네. 생활, 라이프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일과 가정에서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내가 가진 몸과 마음의 밸런스 그리고 몸을 또 어떻게 보면 육체와 운동을 하거나 내가 머릿속으로 있는 지식의 밸런스 내가 가진 지식과 이걸 펼쳐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철학 쪽에 하나는 그런 균형을 맞추고 그게 그 균형들이 안에 있는 그 핵심의 궤도가 세 가지가 맞아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을 저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원장님의 또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 헬스케어 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걸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중요한 소중한 한의학의 지식과 지혜를 퍼뜨리는 그런 센터 같은 곳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들에 저희 어머니처럼 좀 힘드셨던 분들이 다 와서 치료돼 나가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한 일주일이라도 쉬고 거기서 힘을 얻고 또 나가거나 치료뿐만이 아니라 힐링하는 그런 곳이 만들고 싶은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저에게 오는 환자분 한 분 한 분에게 네. 그냥 그분들이라도 빨리 좀 치료해드리고 그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사업이잖아요. 네네. 사업은 좀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그 사업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소프트웨어 네. 뭐 그건 이미 많이 구축을 해놨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많이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센터라는 것은 그 하드웨어가 큰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저희 가정과 그리고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들께 최선을 다하고 네. 그러면서 조금씩 준비를 해서 언젠가는 전 세계에 한약의 가치를 가진 치료와 힐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곳들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도 그 꿈을, 그 목표를 네. 꼭 이루시라고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의사 인플루언서 박용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